오늘 풋볼살롱의 한폴만패 한경기 심층 프리뷰에서 다룰 경기는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4번 경기 레스터와 토트넘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 천정 면모를 보여줬고, 레스터시티 역시 까다로운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맞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경기에서 주목을 할 선수로 꼽은 선수는 바로 토트넘의 주포 공격수인 해리 케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해리 케인 선수인데, 해리 케인 선수가 지난 맨시티전에서 득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호 골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앨런 시어러 그리고 웨인 루니 선수 다음으로 세 번째로 200골에 다다르게 된 해리 케인 선수인데, 이 해리 케인 선수가 가장 많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기록한 상대팀이 다름 아닌 레스터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리미어리그 측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시면 레스터 시티에게만 무려 18개의 골을 넣으면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천정 면모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해리 케인 선수가 앨런 시어러, 웨인 루니 다음으로 세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200호 골을 달성한 선수가 됐는데, 해리 케인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441경기에 출전해서 260골을 넣었고, 웨인 루니 같은 경우에는 491경기를 출전을 해서 208골을 넣었는데, 해리 케인 선수는 고작 304경기에 출전해서 200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것이 오늘 한폴만패 분석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헤딩골 득점수인데, 해리 케인 선수가 토탈 200골 중에서 37골을 헤딩 뚝배기로 넣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의 강점이 헤딩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리 케인 선수가 올 시즌에 유독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딩 득점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헤딩 득점 순위인데, 해리 케인 선수가 7골을 헤딩으로 넣으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5골,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가 4골을 헤딩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헤더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리 케인 선수가 올 시즌 유독 헤딩골이 많은 이유는 이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이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왼쪽 윙백으로 영입이 된 페리시치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양질의 킥과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헤딩골을 많이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페드로 포로라는 윙백 자원을 오른쪽에 영입을 했는데, 이 포로 선수 역시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었고, 특히 측면에서 올리는 날카로운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페드로 포로까지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준다면 해리 케인 선수가 시즌 종료 때까지 더 많은 헤딩골을 넣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레스터 시티가 올 시즌 실점 중에서 얼마만큼 헤딩 실점을 했는지 풋볼살롱이 직접 한 경기 한 경기 찾아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시티가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서 17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8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레스터보다는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갈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실점이 37골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헤딩 실점은 37골 중에서 5골밖에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 실점 중에서 13.5%만 헤딩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에서 실점을 헤딩으로 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먼저 아스날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을 때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2대6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게만 3골을 헌납을 하면서 대패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레스터가 토트넘에게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해리 케인 선수와 다이어 선수에게 헤딩으로만 2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또한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엘링턴 선수에게 헤딩으로 실점을 했고, 최근에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2로 비겼을 때 퍼거슨이라는 젊은 공격수에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헤딩으로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레스터가 제공권이 안 좋은 것에 비해서 전체 실점 중에서 헤딩 실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5골로 적은 편이지만, 그 5골을 뜯어보면은 헤딩 실점 5골 중에서 4골이 바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가브리엘 제주스, 그리고 조엘링톤,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가 속한 아스날, 뉴캐슬,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만 올 시즌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조금은 아쉽지만 여기 기대 득점이 11.32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날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굉장히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또다시 해드리면 레스터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유독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세트피스가 가장 강력한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에게 이미 올 시즌 헤딩으로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 시티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이나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동 4위를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8.54골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의 물오른 뚝배기가 또다시 토트넘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 경기도 해리 케인 선수의 헤딩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레스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해리 케인 선수만 천적이 아니라 토트넘의 또 다른 레스터의 천적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초반에 부진을 거듭하다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3경기를 치렀는데 13경기에서 무려 9골 4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FA컵에서도 2경기를 레스터와 치렀는데 이 FA컵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와 FA컵을 통틀어서 레스터를 상대로 15경기 10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레스터전 전적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 못지않게 손흥민 선수도 레스터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직전 맨시티전에서는 득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특유의 뒷공간 침투, 스프린트 속력이 조금은 회복이 된 듯한 스피드를 보여줬고 특유의 왼발 슈팅 역시 날카롭게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레스터전을 앞두고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레스터를 상대로 천정 면모를 보여준다면 해리 케인, 손흥민 콤비가 맹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레스터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 직전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레스터시티의 새로운 영입생 측면 자원인 테테라는 브라질리언 측면 자원인데 이 선수가 브라질 선수이다 보니까 개인기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을 사용하는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강력한 왼발 슈팅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아스톤빌라전에서 영입이 되자마자 데뷔전을 치렀는데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왼쪽 측면에는 하비 반스라는 측면 자원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오른쪽 측면에 공격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이 테테 선수가 오자마자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토트넘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고 직전 맨시티전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 로메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입생 테테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준다면 레스터도 토트넘을 상대로 상당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레스터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레스터가 직전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둔 점 그리고 새롭게 영입을 한 테테라는 오른쪽 측면 자원이 아스톤빌라전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레스터시티 사이드도 투폴로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20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패 8회차에 들어온 4번 경기 레스터와 토트넘 한 경기 심층 프리뷰 한폴만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